한 번 뒤통수를 친 자는 계속 치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영혼 없는 진실하지 않은 달래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한 번 깨진 도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흠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다신 미국을 절대 믿지 않는 비싼 교훈 얻었다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국의 국익이 충돌하면 미국의 국익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대응하길. 미국도 주적국일 뿐 또한 칩 사동맹 물밑에서 철저히 무력화시키게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의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삼성과 SK 및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멕시코, 중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해 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게 없음. 결국 기술로 눌러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한국이 가입을 확정하자 중국이 한국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한국을 도발해왔던 중국이 갑자기 돌발행동에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의 돌발행동으로 심대한 피해를 본 쪽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무모한 돌발행동들을 예측하고 한국이 엄청난 반격의 카드를 준비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IPEF의 창립 멤버로 가입하기로 최근 확정됐다며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한국의 IPEF 가입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의 IPEF 가입을 확정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반중 경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IPEF는 놀랍게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참여할 전망인데요. 외교 소식통은 아세안,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도 참여 쪽으로 기울었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고심 중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친중 성향이 강했던 국가들마저 이번에 대거 IPEF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 강력한 단체를 주도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가입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한국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국제 관련 자매지 환구15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을 방문하는 진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편을 들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중국 야오닝성 다롄에 공장을 신축하고 우기와 충칭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언급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인질로 삼아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을 향한 중국의 협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직원에게 접근해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에 납품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 범죄 형사부의천 부장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씨 등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부품 협력사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A씨 등 연구원 2명은 세메스가 2018년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업의 영업비밀이자 국가기밀사항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합니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세 반도체 불량률을 줄이는 데 필수여서 경쟁사들도 관심을 보였을 만큼 혁신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통상 현대 반도체 산업은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미터 nm 단위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입자 수준의 먼지나 오염물만 묻어도 수유량품 비율에 치명적 영향을 끼칩니다. 세정 장비는 이런 부정 변수를 제거해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핵심 장비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극도로 정제한 물인 초순수를 이용해 세정 작업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물이 튀어 반도체 회로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세정 장비가 고안됐는데요. 이 장비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의 불순물을 제거해 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오늘날 초임계 세정 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0나노미터대 DRAM,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핵심 설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파진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임계 세정 장비의 설계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 중입니다. 세메스는 1993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으로 되었다. 랩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개발 인력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높은 보안으로 두면 훔치기나 인력 빼가기가 어려워지자 이번에 중국은 새로운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부품 협력사들과 접촉해 공정 전체를 통째로 복사하다시피 한 것인데요. 국가 핵심 기술을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대놓고 탈취해간 중국. 사실상 한국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한국이 훼손한다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라고 한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무리한 도발을 해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중국의 20차 당대회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을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1대1로에 참여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빚을 못 갚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중국의 1대1로는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수십조 원 이상이 투입된 만큼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시진핑표 중국. 수개월 동안 강력한 봉쇄 조치가 계속되자 중국인들은 중국을 떠나 이민하겠다고 대거 중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8일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내 이민 알선업체에는 지난달 28일 상하이 봉쇄 직후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봉쇄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누리꾼들의 이민 관련 검색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조건의 검색은 2846% 급증했고 어디로 출국하는 게 좋을까와 말레이시아 이민 방법을 묻는 검색도 각각 2455%와 2431%나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내 가입자만 10억 명에 이르는 소셜미디어 위챗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위챗의 검색 지수를 보면 상하이 봉쇄 일주일 만인 지난 3일 하루에만 무려 5천만 명의 이민 관련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이민 알선업체 관계자의 말을 따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반중 감정 등 때문에 이민 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했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며 유행성 독감보다 약간 더 증상이 심한 정도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당국이 주민들의 일상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몇 주 새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들어와 제때 답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봉쇄 이후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상하이 거주 30대 전문직 여성은 신문에 먹을거리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오랜 기간 집에 갇혀 지낼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며 봉쇄로 불안감이 커졌고 언제든 자가 격리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국가 전체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 이를 철저히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행사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통제 강화와 함께 모든 이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한 중국 간부들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지난 15일
중국 당국은 새 시대 은퇴한 간부를 위한 당 건설 작업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발표한 해당 지침은 공산당원들을 더욱 결속시킬 정치적인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하고 간부들의 행동에 대해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급 당위원회와 당 지도부는 은퇴 간부들이 발전을 위한 당 건설 작업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은퇴한 간부와 당원은 당을 경청하고 따라야 하며 기율을 위반할 경우 엄히 다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당 중앙위원회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퍼뜨리지 말며 불법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잘못된 생각에 단호히 반대하고 저항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간부들에게 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의식적으로 구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광둥성의 은퇴한 간부는 새로운 지침은 중앙정책에 대해 논하는 전통이 있는 베이징의 관리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제 당원은 최고 지도자의 발언만을 공부하고 따를 수 있다. 비판이나 반대는 생각해서 안 되고 의심조차 해서 안 된다. 오로지 복종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CIA는 중국 정보기관장이 시진핑 주석의 반기를 들었다라며 중국 고위직을 중심으로 쿠데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을 건드렸다가 이제는 중국인 수천만에서 최대 수억 명이 중국을 떠나 해외로 이민 가려 하는 가운데 쿠데타가 현실이 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꿈꾸던 중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75년 풍선이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팔면서 무기 수출을 시작한 이후 47년이 흘렀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지원이 있어 겨우 가능했던 무늬만 수출 셈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장갑차, 군용 차량, 함정 등으로 주력 수출 품목이 바뀌었고 결국 1995년 처음으로 방산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죠.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방산 육성에 돌입한 한국은 2008년 수출 10억 달러를 찍고 쾌속 성장을 시작하면서 2015에서 2020년에 성장 26정체기를 맞았으나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면서 국방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와 구매에 적극적인 국가 지역을 공략하는 데 공들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처음으로 수입액을 넘어섰고 심지어 올해는 불과 7개월 지난 시점에 누적 수출 규모가 1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잭폿이 터지는 게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까다롭기로 소문난 폴란드와의 역대급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자 주변국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2차 비행까지 성공시키자 이를 견제한 중국에서는 은근슬쩍 중국 웨이보에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잠재적 적성국이라 불리던 중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현무 5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천궁이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크게 명성을 얻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이는 제블린에 비해 그 성능을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절반값도 되지 않아 현재 여러 유럽 국가에서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무시무시한 현무 시리즈에 비하면 현무 미사일 중 최종 보스격에 속하는 현무사는 핵을 가지지 못한 우리 국방부의
분노와 서름이 응축되어 탄생시킨 핵 아닌 핵무기. 전수핵이라 불리는 미사일인 겁니다. 그냥 전 세계 통틀어서 현존하는 모든 재래식 무기 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강한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자 무려 800km를 날아가서 가로 세로 1m 표적의 중앙을 정확히 때려버리는 컴퓨터 수준의 정확도까지 가진 무기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 놓은 지하 기지까지 그냥 한 방에 뚫고 들어가 공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 주문, 일명 벙커버스터 미사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현무사의 그 무시무시한 성능이 공개되었을 때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불편함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단거리형과 장거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거리형의 경우 약 3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형은 그것의 2배에 달하는 약 6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정도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아주 많으며 우리 현무3안에도 무려 800km나 날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의 경우 최대 탄두 무게가 무려 8톤이라는 점입니다. 장거리용조차 탄두 중량만 6톤인 겁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탄도 미사일이 지구상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인데요. 현무사의 기본 사용으로 알려진 2톤 탄두만 써도 지하 150에서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 탄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현무5 단거리형은 낙하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어 주변국들은 한국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5가 이 단순한 벙커버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벙커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용도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현무5는 지구에서 가장 머리가 큰 가분수 미사일을 만들어 바로 다탄두라는 것을 실을 예정입니다. 다탄두란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탄두가 하나의 탄두 안에 장착된 방식인데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탑재가 됩니다. 저 각각의 탄두가 다 각기 다른 용도 및 기능을 가진 탄두로 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탄두와 성능을 지닌 미사일 12개를 한꺼번에 쏘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격을 단 한 발의 현무 미사일 발사로 수행할 수 있는 진짜 핵무기의 버금가는 파괴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무5의 탄두를 모두 공중에서부터 멀리 넓게 뿌려지는 확산탄으로 채워 공격할 경우 무려 축구장 200개의 넓이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발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에는 현무 미사일 단 한 방으로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8톤짜리 탄두라는 것은 그걸 운용하는 쪽의 의도에 따라 온갖 종류의 다양한 공격을 적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옥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8톤짜리 탄두를 세계 최초로 장착시켜 한계를 뚫어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는 개발 중이라고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완벽한 무기를 믿기 힘든 속도로 꺼내놨는데 얼마 전에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현무5 또한 엄청나게 치밀한 계산 끝에 이미 진작에 개발이 다 완료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무서운 무기를 늦어도 2030년까지 배치한다고 발표한 화력에 한 맺힌 우리 국방부의 자존심이 담긴 한 방에 축구 경기장 200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의 현무5를 약 1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건 핵무기를 대체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은 없지만 올라서기 위한 우리 국방부의 근성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